오늘 이 시간에는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 모시고 시장 전략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준비해 오신 종목 보니까 ETF 대신 개별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소프트뱅크 그룹 티커 종목명 SFTBY 가져오셨네요. 네.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 봐야 됩니까? 일단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아직 투자자들이 유명세를 좀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포커스할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가장 친인척인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가장 본격적인 투자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픈 AI라던가 이런 AI 기업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 즉 이제 사실상의 스페이스 X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들에도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AI 분야에서 가장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클러스터 단지에 대한 대결성,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1천억 달러 규모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과정에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수익 회수 단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재무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는 못했고요. 투자 자체도 조금 줄었죠? 원래 내놓은 계획. 네, 원래는 이제 500조에 대한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투자 계획 규모도 아직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금액을 다 붓겠다라고는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 계획에 있어서는 좀 빠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 외에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라피더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슈가 핫했던 TSMC의 기술을 유출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그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 사실 일본 정부 산하의 대규모 대기업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아예 형성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파운더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파운더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보니까 투자자들 출자자 자체가 반도체 혹은 AI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한테서 출자를 해서 만들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주주 중 하나가 소프트뱅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만에서도 파운더리 쪽을 가장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을 해왔었는데, 일본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전의 명성 대비해서 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라피더스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건립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장기적으로 소프트뱅크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역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상장사들 혹은 이제 비상장사들까지 전부 다 합했을 때 가장 많은 인더스트리에 대한 투자를 집행해 왔던 게 소프트뱅크였기 때문에 최근에 AI 분야에 있어서의 가장 직접적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 하나가,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부터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가 상승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목 자체가 미국에는 ADR, OTC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외에서 거래를 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근데 직접 거래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일본 상에도 9984 번으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코드로 또 거래는 하실 수가 있고요. 일본 증시는 단주 거래 안 되죠? 100주씩 사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종목군 자체가 금액을 어느 정도 좀 높여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증시 대비해서 일본 증시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자산이 이전되면서 일본 증시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ADR 상장으로 미국에도 상장 코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의 수혜를 전부 다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흐름 자체가 최근에 너무 탄력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조정 구간에서 편입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대처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회사가 미국에 지금 IPO 추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페이페이라는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쿠팡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상장사들을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기존에도 나스닥과의 연계도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굉장히 컸고, 일본 증시나 혹은 뭐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쪽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상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프트뱅크의 영향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페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동남아 쪽이나 혹은 일본 쪽 가시면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프라인 결제와 온라인 결제를 연결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가가지고 페이페이를 깔아서
전자 송금을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고 환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제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시아권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오프라인 시장들을 쫙 점유해 왔다 보니까 매출적인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이뤄내 왔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IPO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영향 평가가 사실 소프트뱅크의 기업 가치는 언제나 IPO가 신규 상장될 때마다 탕탕 터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향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PO 기대감에 주가가 한 번씩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소프트뱅크가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죠. 뉴스케일 파워.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그런 종목이네요. 티커 종목명 자체가 SMR이고 원전 관련주입니다. 어떤 모멘텀들 보셨습니까? 사실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한번 슈팅을 제대로 줬던 섹터군이었죠. 근데 이제 소형 원전 자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AI 시장 칩셋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이 뭐가 되느냐 할 때 소형 원전만이 사실상 답이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원전 섹터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을 줬던 건데 사실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이 핵심적인 소형 원전 섹터 분야 중에서도 가장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코드 자체도 아예 SMR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MR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면밀한 점이고요.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적인 성장이 최근 3년 동안에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전에는 사실 기술 개발 기업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 어떤 매출적인 부분을 제대로 찍기가 어려웠는데 AI 칩셋 시장이 공격적으로 오픈하면서 그에 대한 기술 투자 혹은 계약 건수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매출 기준으로도 굉장히 이전 연도 대비해서 10배가량의 매출 성장을 좀 이뤄냈던 바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도 계속해서 이제 뭐 10개사 정도의 고객사들 계속해서 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SMR 분야에서 뭐 가장 도드라진 기업이 됐던 아니던 간에 기본적으로 AI 칩셋 시장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클러스터 단지들이 공격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규모 클러스터 단지를 계속해서 건립을 해 나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기다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SMR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들 테라파워나 몇 개 안 되는 4-5개 사들이 결국에는 이 수주를 다 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영향들을 볼 때 주가적인 부분이 조정이 받는 구간에서 실질적인 매입이 일어나면 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조정이 또 한 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슈팅을 보인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번 편입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모습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원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던 그 과거의 대형 원전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정말 AI 칩셋에 최적화된 소형 원전 시스템 중심으로만 계속해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영향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동안에는 장기적으로 인더스트리는 확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초기 단계란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